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휴가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서와 가족 방문을 위해 제주로 떠났던 부산의 가족 여행객 9명이 집단 감염되는가 하면 게스트하우스발 확진자는 전국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욕장이 폭염을 식히려는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일인데도 물속은 물론 해변 모래밭에도 사람들이 붐빕니다. 해외 나가지도 못하고 애들 방학했는데 마음껏 뛰놀지도 못해서 그래서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와서 휴가를 좀 보내고. 요즘 하루 평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의 90%에 육박하는 3만 5천여 명. 이달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좀처럼 줄지 않아 제주 방문 관광객은 넉 달 연속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외부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부산에서 제주로 온 가족 여행객 11명 가운데 9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에 온 뒤 일행 중 1명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후 9명이 차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모두 3개 가구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제주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확진자 1명이 추가됐고 여행을 마치고 광주와 대구 등으로 돌아간 뒤 확진된 사례까지 지금까지 게스트하우스 3곳과 관련해 28명이 감염됐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 더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이니까요. 그런 상황에 맞게 충분히 대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단계 플러스 선택과 집중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휴가철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제주도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피서 관광객들에게는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 여행을 출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24명에 이어 오늘 오후 5시까지 1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22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4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며 나머지 1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20명에 육박하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를 넘어 여전히 유행 확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을 논의하려던 토론회가 제2공항 찬성단체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하려던 오영훈 의원에게 찬성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기자회견 왜 합니까? 기자회견 왜 합니까? 지금 성서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했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주도 의회로 들어가려 하자 제2공항 찬성단체 회원들이 막아섭니다.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주최하려던 오영훈 의원에게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토론회를 연기했다며 설득하려 했지만 찬성단체 회원들은 물병을 던지면서 항의했고 오 의원에게 돌진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다시 토론회를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오 의원은 토론회가 연기된 이유를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갖지 못한 채 도의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6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참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회의원 3명이 모략을 해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지금 정석 비행장을 또 간답니다. 그 갈등 유발 어떻게 할 겁니까 또다시? 제2공항 찬성단체는 정석 비행장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상공회의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성산읍 지역구 도의원도 같은 당 국회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성산 울민들을
초토화시켜놓고 이제 저에서 공항으로 간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맡겠습니다, 여러분. 제2공항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제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정석 비행장 활용론도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효입니다. 성착취물이나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소지한 일당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의 한 단체 공유방. 성착취 동영상과 불법 촬영물을 놓고 대화가 오고 갑니다. 표정이 마음에 든다, 모텔까지 가자는 등 여성을 평가하고 성폭력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도 이어집니다. 22살 A씨가 지난 5월 이렇게 온라인 공유방을 개설해 회원들과 공유한 불법 영상과 사진은 2천여 개. 경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유방 8개를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물 수천 개를 올리고 판매해 100여만 원을 챙긴 30살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경찰은 B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27살 C씨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지인을 포함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있는 여성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에 대해서 소지, 유포, 판매 모든 행위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불법 성 동영상을 공유방에 올리거나 소지한 혐의로 10대 학생 등 8명도 입건했는데 이들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다량의 영상을 공유해 회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엠번방과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류수가 환경 기준치를 위반해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제주도 의원이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하수처리장은 지난 1월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지난달에도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인이 기준치를 초과해 제주도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시설 용량을 넘어선 하수가 들어오면서 처리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부족해졌다며 내부 반송 펌프를 증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곶자왈지대 새 경계도가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제주 곶자왈은 당초 106제곱킬로미터에서 6.5제곱킬로미터 감소한 99.5제곱킬로미터로 설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제곱킬로미터가 새로 포함됐고 기존 곶자왈지대 가운데 43제곱킬로미터는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9일까지 새 경계와 보호 지역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원희룡 지사가 1호 공약으로 주택 마련 국가 찬스를 발표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할 때 국가가 집값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원 지사는 이어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넓혀서 이사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유예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5일 대권 도전을 공식 발표한 뒤 27일에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최근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중앙부처가 지역 현안을 피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게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늘 제주시 조천읍의 세탁대행 스타트업을 방문해 정치는 이념이 아니라 생활이어야 한다며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골프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제주 출신의 임성재 선수를 위한 한일 친선 응원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세키 요시야스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는 오늘 도쿄올림픽 남자 골프에 출전한 제주 출신의 임성재 선수의 부모를 영사관저에 초청해 1라운드 경기를 관전하며 응원했습니다. 남자 골프 경기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임성재 선수 부모는 코로나19로 현지 응원을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가입 택배원을 색출하고 있다며 CJ 대한통운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서귀포 CJ 대한통운 모 대리점 소장이 대리점 내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본사와 지사에서 노조원을 색출하라고 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허위 사실 등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조 가입을 방해한 해당 소장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중학생 살해 공범 김신남이 돈을 챙기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범인 46살 김신남은 지난 18일 오후 48살 백광석과 백 씨의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해 전 동거녀의 아들 16살 김모군을 살해한 뒤 백 씨에게서 받은 현금 카드로 인근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5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1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신남은 백광석에게 현장에 지문을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